제 주제에 앞서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 계신다면 혹시 다테호라는 말이 무엇의 줄임말인지 아십니까? 네, 다시 태어난 호날두요. 예, 그렇습니다. 축구도 잘하고 몸도 좋고 잘생긴 호날두는 모든 남자들의 우상입니다. 근데 이런 호날두는 몸에 문신이 없는데요. 이런 문신이 없는 이유는 바로 헌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신을 하게 되면 약 1년간 헌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날두는 문신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호날두는 아니지만 호날두를 대신해서 헌혈이 무엇인지에 대해, 헌혈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꾸준히 헌혈을 하였는데요. 이제 어느덧 세어보니 30회를 달성하였고 조그만 기념 훈장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헌혈이란 무엇일까요? 헌혈이란 건강한 신체를 지닌 사람의 피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헌혈이 왜 필요하냐? 지금같이 노령화가 많이 진행된 시기 헌혈 가능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지금 이러한 젊은이들의 헌혈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헌혈이 왜 필요한지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헌혈을 한 입장에서 또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헌혈을 하는 저의 30회 헌혈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구조수단으로서의 헌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거나 병마를 앓게 됩니다. 만약 출혈이 많은 사고나 수술을 하게 될 경우 또는 이제 백혈병이나 혈우병과 같이 혈액 관련 질병을 얻는 경우에는 결국 수혈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헌혈을 통해서만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헌혈은 곧 생명구조순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헌혈이 대한적십자사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는 연간 300만 명의 헌혈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4년에는 그러니까 헌혈의 보유량이 3일치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에는 헌혈 경부, 그러니까 주의 경부가 떨어지는데 2014년 단 하루도 없던 날이 2016년에는 60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헌혈이 이렇게 부족한 시점, 결국 혈액이 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구조할 수 있는 생명수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헌혈자 입장에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헌혈자 입장에서 먼저 첫 번째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헌혈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존재합니다. 이제 헌혈된 피가 수혈자에게 가기 전에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혈액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혈액 검사 과정에서 단순히 백혈구 수치나 혈압뿐만 아니라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또는 매독 항체 바이러스까지 확인이 가능하여 자신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꾸준한 헌혈은 이제 심장 질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논문 또한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또한 헌혈자들을 위한 혜택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봉사시간 4시간 인정되고요. 그리고 영화 관람권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헌혈 증서를 주게 되는데 이러한 헌혈 증서는 만약에 자신이 수혈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이 수혈을 받게 되는 경우 그거를 제공하게 된다면은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기념품을 받기 싫은 여러분은 이제 기부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혈액에 대한 일정 금액을 이제 불우이웃이나 소외계층을 위해 본인 명의로 기부를 할 수 있고 나중 연말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30회 헌혈을 한 입장에서 우리 서울대 주변에서 서울대생 어떻게 헌혈을 하면 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헌혈을 하다 보면은 헌혈을 하러 왔다가 그냥 되돌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이 헌혈에 적합한 사람이 아닌 것을 몰랐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대 헌혈의 집 간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10명 중 3명은 되돌려 보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온라인 전자문진을 추천해 드립니다. 온라인 전자문진을 통해 자신이 헌혈이 적합한지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예약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전자문제를 먼저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헌혈의 장소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대 주변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대 입구 2번 출구로 나가서 홍콩 반점 옆 건물 2층에 크게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서울대 내 도래문회관 1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고학년이 대부분인 여러분 공강 시간 외로우시죠? 거기 가면 따뜻하게 여러분을 맞이하는 간호사분이 계십니다. 간호사분과 이제 헌혈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 아마 따뜻한 공강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헌혈이 얼마만큼 걸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를 빼는 전혈의 경우에는 30분 내외, 그리고 혈장이나 혈소판 같은 성분 헌혈의 경우에는 약 1시간 내외가 걸리니 이 점을 참고해서 헌혈의 집을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러니까 헌혈 전 전자문제, 그리고 헌혈의 장소, 그리고 헌혈의 소요 시간을 숙지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헌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은 우리나라는 헌혈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결국 헌혈이 곧 환자의 생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헌혈이 필요하고요. 또한 환자 입장 떠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양한 혜택들이 많고 기 때문에 저희 서울대 내 여러 근처 헌혈의 집에서 헌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또한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병마를 통해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한 지금 헌혈을 하는 것은 미래의 나 또는 가족 모두를 위한 작은 나눔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두들 헌혈합시다. 이상입니다.